네, 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네. 현재 1% 가까이 1% 넘게 빠졌는데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사상 최대 매출을 5분기 연속 흑자 그렇죠. 이렇게 이어가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주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의 이 꾸준한 실적 성장이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을 텐데 매니저님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사실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네.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소폭 조정으로 마감을 했고 맞아요. 부양책이 이제 타결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시장이라는 게 원래 이런 불확실성 자체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고 가뜩이나 오늘 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나오셔가지고 여전히 3억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강행 처리 의사를 좀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조금 위축이 좀 돼버린 딱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뒤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고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가 훨씬 더 좀 강해졌다는 걸 보면 분명히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까지 우리 국내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800포인트 1차적인 저점을 한번 확인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325포인트 정도 부근에 네. 단기 바닥은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직전에 만들었던 그 저점 부근이 단기 바닥을 확인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빠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거 특히나 우리 예담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네. 발표를 하면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시장에서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은 투자 심리가 이제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장이었다면 테슬라의 어떤 주가 급등이 우리나라의 이제 친환경, 뭐 신재생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상당히 좋은 호재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거든요. 네. 테슬라의 실적을 뭐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면 5분기 연속으로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고 흑자도 흑자지만 이제 매출액 자체가 분기 기준으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의 성장이 있었다. 올 한 해 동안에 무려 전기차를 50만 대 가까이 이제 판매를 할 거라는 테슬라의 목표가 상당히 좀 현실성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3분기 이제 실적을 보고 나서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딱히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네. 좀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다만 오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LG화학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한 2,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LG화학을 포함한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2차 전지 소재 특히 이제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대비해서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흔들리는 시장에 사실 여러분들이 개별주도 좋고 오늘은 또 특히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또 테마성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여러분들이 좀 주도 섹터의 종목들 또 모멘텀이 나오고 바닥을 좀 잡아가는 종목 쪽에 선호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은 적어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단기 낙폭과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의 네. 흐름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신 E&D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네, 사실 E&D도 오늘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할 테니까 네. 실적이 이제 잘 나오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미리 소개를 좀 해드렸던 네. 건데 아쉽게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또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뭐 한 3% 정도 좀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E&D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 또 그린 뉴딜과 관련된 또 수혜주기도 하고 미세먼지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다시 이 미세먼지 습격에 대한 공포가 또 오고 네, 있어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그렇죠.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E&D라는 종목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 오래된 이제 노후 차량들의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이제 또 개발하고 정책과 관련된 또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향후에 이제 연간 한 1,000억 이상의 이제 매출이 좀 기대되는 성장성이 상당히 좀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조금 약세 구간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박스권을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31,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설정을 네.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 두산밥켓인데 사실 이 종목 우리가 어제도 리뷰를 했지만 오늘은 더 빨간불 켜면서 네. 높은 수익률 기록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16% 정도 이제 수익이 기록이 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분명히 이제 3만 원대 이제 저항을 어제 네. 강하게 좀 뚫어 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거다. 오늘 장 초반에 거의 5% 가까이 이 무거운 종목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치고 박스권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두산밥켓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뭐 저평가에 대한 매력 그리고 이제 두산그룹이 지금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를 아마 매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두산밥켓의 지분 가치가 조금 더 이제 인프라코어와 같이 고평가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본업과 관련해서 원래 이 회사가 이제 굴착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고 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부양책이 지금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이 경기 침체의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각국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두산마켓은 본업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기관들이 이제 집중적인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를 35,000원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아직 한 7, 8%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거든요. 35,000원까지 만약에 좀 올라간다면 20%가 훌쩍 넘게 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쵸. 조금만 더 홀딩을 하는 관점으로 35,000원까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마지막 종목 리뷰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 10월 14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피롭틱스인데 네. 이 종목은 지금 흐름 어떠한가요? 피롭틱스도 사실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네. 반응이 네.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롭틱스는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녹층 장비를 삼성 SDI가 피롭틱스의 이제 자회사 필에너지에 50억 원 이제 자본 투자를 좀 하면서 지분 투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또 새로운 이슈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갤럭시 폴드 2의 가장 큰 특징은 커버드 글라스, 이제 디스플레이를 표면을 보호하는 게 전작은 이제 CPI라고 해가지고 컬리리스 폴리이미드 사실 투명한 이 폴리이미드 필름을 썼었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은 이 UTG와 관련된 울트라 싱글래스와 관련된 이 부분이 아마 장착이 네. 된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부각이 좀 됐었던 그런 이제 이슈거든요. 근데 UTG가 이제 장착되고 그 UTG를 탑재하기 위해서 UTG를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에 맞게 잘게 쪼개는 장비, UTG 커팅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피롭틱스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상반기 때 갤럭시 Z 폴드 2 출시에 앞서서 무려 한 50억 가까이 이제 장비를 또 수주를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 부분도 분명히 좀 호재가 좀 돼야 되는데 주가가 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며칠 전에 바로 피롭틱스가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10월 20일 날 13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3자 배정 유증 발행 가격이 14,25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가가 13,700원이니까 어떤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KB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은 무려 130억 원치를 피롭틱스의 주식을 14,250원에 샀다라는 거거든요. 1년간 이제 보호 예수가 걸려 있을 거고 자본 조달을 한 이유는 물밀듯이 이제 물려 들어오는 주문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캐파 증설, 설비 투자에 하기 위해서 이제 130억 원이라는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최종적인 이제 자본 조달의 성공 여부는
다음 주 이제 28일 날 이제 주급 납입일이 28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 KB투자증권과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이 실제로 130억을 납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 무려 130억 원이라는 현금이 이제 입고가 되는 거고 그걸 재원으로 바탕으로 이제 설비 투자에 이제 나설 거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호재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다면 상당히 좀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또 시장의 분위기가 풀릴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호재가 또 뒤늦게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나 다음 주 28일 날 주급 납입이 완료가 됐다라는 공시가 나오면 네.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 조금 밀려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저점 부근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바로 문자 사연 가볼 텐데요. 네. 오늘도 우리 많은 사연 받아볼 수 있게 노력을 네. 해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8291님의 사연이고요. 국제약품이에요. 네. 매수가는 13,000원이네요. 비중은 안 나와 있고요. 상담 한번 해주실까요? 원래 이 종목은요. 파스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제약회사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동을 보시면 7월 달에도 이제 크게 급등을 한번 했었고 8월 달에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되면서 단기 파동이 한 2번 정도 워낙 좀 강하게 분출이 좀 됐었거든요. 바닥권에서 거의 한 150% 가까이 상승을 할 정도로 크게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되고 난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은 아래로 이제 수렴이 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9,400원에서 300원 정도 자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력이 좀 발휘가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9,300원 정도 조금 잡아드리도록 네. 할 테니까 지금 가격에서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여기서 더 밀리면 사실 9,000원 아래로까지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9,300원 정도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반등 목표치는 12,000원 정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조정받은 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를 좀 되돌려 놓는다라고 보면 12,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까지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어서 한번 네네. 유튜브 실시간 네. 사연도 받아볼게요. 백종민님께서 오늘 사연을 주셨는데 네. 바이넥스고요. 바이넥스 2,7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네, 27,000원이죠. 27,000원인 것 같아요. 27,000원에 네. 이제 비중 10%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좀 깨지면서 오늘 이제 뚝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투매 물량들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24,000원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다면 사실 이제 화이자와 관련된 이제 CMO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요 시점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어찌 보면은 이제 화이자가 10월 말 내지는 이제 11월 말 정도에 코로나19 백신 이제 임상 3상과 관련된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호재가 오히려 나오고 나니까 약간 이제 기대감이 조금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좀 뒷걸음질을 좀 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제 녹십자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CMO 계약을 이제 새롭게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아마도 이제 CMO 종목들 중에서는 녹십자 쪽으로 이제 거래가 조금 몰리고 있고 SK케미칼이라든지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반대로 오히려 조금 주가가 조정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거든요. 23,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게 바이넥스가 이제 상한가가 갈 때 거의 시초가 정도 근처의 가격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23,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좀 잡아놓고 이 자리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반등이 들어온다면 31,500원 정도를 반등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연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사연 도와드리지 못해서 내일 더 열심히 네. 달려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함께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정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네. 보니까 사실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일부 테마주들 제외하고는 진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을 찾기가 정말 좀 고민스러운 장이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번 사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왔는데요. 5,060원에 HSD 엔진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소형 이제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오늘 소개드리는 이제 투자 포인트는 간단해요. 이제 LNG 추진에 들어가는 이제 선박 엔진을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가 HSD 엔진이라는 회사인데 한 3, 4개월 전에 5월 말인가요? 6월 초 정도에 카타르에서 대규모의 이제 선박 발주
100척이 넘는 이제 LNG 선박을 이제 발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수주를 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사실 이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배를 만들어내면서 실적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LNG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낙수 효과를 한번 누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주가는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5월 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강하게 이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다가 계속해서 한 4개월 정도 횡보를 좀 보이면서 4,500원에서 5,500원대 이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세가 이제 직전 저점을 한번 찍고 터닝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새롭게 이 종목을 이제 한번 다시 보셔야 될 만한 이슈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원화 강세. 오늘은 이제 약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1,13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원화가 상당히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강세 흐름의 속도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이 지금 원화가 강세라면은 분명히 배팅이 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제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런 원화 강세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SD 엔진이라는 종목이다. 원화 강세면 조선주나 건설주처럼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좀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화 표시 이제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부채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원화가 강세면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이제 LNG 선박이 사실상 운항 자체를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대규모 이제 늙은 이제 오래된 중고 LNG 선박의 이제 교체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한다는 것도 HSD 엔진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매니저님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가에 괜찮을까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해운주들 사실 이제 HSD 엔진은 조선에 들어가는 이제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선 업황 그리고 해운 업황과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해운 업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해운업과 관련된 이제 운임지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BDI 운임지수 이런 걸 보면 운임지수가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상황이 악화된 해운사들이 운송 자체를 많이 이제 끊어버렸거든요. 선박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많이 줄여버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선박들이 이제 이런 물동량들을 다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DI 운임 지수도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히려 화물 물동량 자체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또 연말에 이제 IT 특수와 관련된 이런 IT 제품과 관련된 물동량들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노후된 선박을 많이 가고 있는 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LNG 선박을 교체하는 주기가 이제 도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HSD 엔진의 이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5,060원 말씀드렸나요?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5,900원, 손절 가격은 4,700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종목 이름 얘기하려고 그랬었죠. 두 번째 종목은 2,895원의 유안타 증권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유안타 증권 같은 이런 금융주들이에요. 역시나 원화 강세와 또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꽤나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주식 투자도 상당히 좀 많이 했고 은행주들도 이제 대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적이 좀 보탬이 좀 되면서 3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견조할 거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시장 대비해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 업종, 증권 업종과 같은 이런 금융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적 시즌과도 또 좀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자산주 중에 하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사실 간단하게 하나 있는데 요즘 투자자분들께서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 직접 투자를 하면서 증권사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 증권 거래와 관련된 이제 세금 외에도 또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한
두안타증권이나 미래에셋 대우 같은 그런 증권사들은 또 쏠쏠한 게 바로 해외 주식 거래. 우리 개인 네. 투자자들 서학개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 주식을 또 많이 사거든요. 그게 또 수수료가 우리 국내 주식보다는 엄청나게 높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또 해외 주식 거래를 주선하는 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때도 아마 실적이 조금 좋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네. 가격 전략자 매수 가격은 2,895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3,200원, 손절가는 2,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장이 어려우니까요. 오늘도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해드릴 텐데 시장의 일단 기술적인 분석 먼저 좀 해드리고 흔들리는 시장의 이제 이유,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 종목과 업종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